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버티카의 하둡 연계 기능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버티카의 하둡 연계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데모를 기반으로 하여 버티카의 하둡 스토리지 연계에서부터 파켓라이트로 하둡의 데이터를 쓰는 부분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버티카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훈 부장입니다. 금일 웨비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티카의 하둡 연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버티카의 하둡 연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데모 환경을 준비하여 버티카의 하둡 연결에 관련하여서 여러가지 실습을 수행하면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약하고 정리를 하며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티카의 하둡 연결 개요입니다. 먼저 버티카의 설계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버티카는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져 왔으며 또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카가 기술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빅데이터를 가장 잘 하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는 고성능의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고급 분석을 장소와 위치 제약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위치 제약이 없이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둡 연계의 미션이 버티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장표인데요. 버티카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빅데이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커미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오크, 파케, LIB HDFS++ 등 하둡 연계 기술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으로 대표되는 사례가 2012년 버락 오바마의 재당선 당시 활용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의 재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 AWS 클라우드 위에서 수행되었고 바로 거기에 디플로이되어 활용된 분석 엔진이 버티카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는 AWS 테크 블로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이전 웨비나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방금 장표에서 말씀드린 버티카의 지향점에서 데이터 저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 수행은 지속적인 최신 빅데이터 기술과의 연계 기능을 지원하여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버티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단순화하여 보면 버티카는 스토리지와 SQL 엔진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환경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소인 하둡이나 최근 클라우드에서 많이 활용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여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데이터를 읽어 버티카로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를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하여서 버티카 쿼리 엔진에서 쿼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파케나 오크 포맷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리디케이트 푸시다운과 같은 읽기 최적화 기술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파케의 경우에는 읽기뿐만 아니라 익스포트를 통한 쓰기 작업도 지원합니다. 또한 하둡 환경을 직접 버티카의 데이터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접근 빈도가 낮아지는 데이터는 낮은 성능의 저렴한 스토리지로 이관하는 데이터 티어링이 버티카에서는 하둡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플렉스존, 스파크 연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버티카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의 저장소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 저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 플랫폼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버티카 하둡 연결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하둡 벤더와의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티카는 기본적인 하둡 구조를 갖고 있으면 모두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둡 버전에 따라서 패키지 정보가 변경되거나 라이브러리 위치가 바뀐다던가 한다면 당연히 영향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버티카는 매뉴얼을 통해 본사 엔지니어링 팀이 테스트를 완료한 메이저 하둡 벤더의 버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티카의 하둡 연결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티카는 하둡 에코시스템의 커미터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사를 짧게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하둡 초기의 맵 리리스 때부터 버티카는 하둡 커넥터를 시작으로 하둡 연계 기술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웹 인터페이스 기반의 커넥터를 작성했고요. 파케와 오크는 각각 2015년과 2016년도에 지원을 시작했고 2016년도에는 케르베로스 연동 지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시점에 성능 향상을 위해 네이티브 C++로 파케나 오크를 지원하려는 시도도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클라우데라, 홀튼웍스 등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하둡 파일 시스템 연결 인터페이스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한 LIB HDFS++를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서데나 하둡의 주요 모듈들이 자바 기반이기에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C++로 이를 재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여기에는 관계를 그간 이어오던 클라우데라, 홀튼웍스 등의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코드들은 개발이 완료된 후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고 또한 버티카에 내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하둡 벤더들도 이를 활용하여 하둡 환경에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웹 기반 하둡 연결 인터페이스인 웹 HDFS와 버티카가 새로 작성한 LIB HDFS++의 성능 비교 자료입니다. 테스트 환경은 1TB의 오크 파일에 대해서 TPC-DS 쿼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웹 HDFS에서 오랜 시간을 소요하던 쿼리들의 응답 속도가 LIB HDFS++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히 빠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크, 리파케도 버티카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버티카의 파일 구조인 프로젝션의 사상과 유사합니다. 메타 정보에서는 인코딩, 압축 알고리즘 등의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파일의 연산이나 프루닝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티카는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파티션 프루닝이나 프리디케이트 푸시다운을 활용한다던가 로컬리티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버티카에서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하여 쿼리하거나 또는 적재하기 위해서는 아래 구문과 같이 기본적인 DDL 구문 마지막에 파케, 오크와 같이 명시만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티카는 하둡과 연계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HDFS 파일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LIB HDFS++와 웹 HDFS를 함께 활용하며 직접 파일을 읽어서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쿼리 수행 시에는 자동적으로 둘 중 나은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H카탈로그를 통한 연결입니다. 하이브의 스키마 정보를 읽어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이며 실제 쿼리 프로세싱 수행 시에는 하이브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LIB HDFS++를 활용하여 익스터널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왼쪽과 같이 익스터널 테이블로 S3 혹은 하둡에 대해 파케나 오크로 선언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버티카 노드는 네임 노드의 데이터 위치 정보를 물어보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 위치 정보를 알게 되면 버티카 노드는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로 가서 딕셔너리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파크와 오크 등에 있는 메타 정보들을 참고하여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 버티카 엔진에서 쿼리를 수행할 때 데이터 프로세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쿼리가 수행되는 시점에는 더 이상 네임 노드는 필요하지 않으며 버티카의 딕셔너리 정보를 기반으로 파싱하고 데이터의 소스들을 찾아 프로세싱을 진행합니다.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든 모듈들이 C++로 작성되어 있어 기존의 자바 기반의 모듈보다는 훨씬 빠르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버티카가 LIB HDFS++를 활용하긴 하지만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웹 HDFS++로 자동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H카탈로그 기반으로 하둡과 연계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좌측과 같이 H카탈로그 스키마로 선언을 해야 되며
그렇게 되면 하둡에 있는 하이브로부터 버티카가 스키마 정보를 읽어서 딕셔너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쿼리가 입력되게 되면 버티카는 스키마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하이브의 실제 데이터 노드가 위치한 곳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from절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하이브 스키마로 입력되어 있는 특정 테이블을 참조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쿼리 프로세싱 자체는 하이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카의 네이티브 SQL 엔진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 결과에서 하이브를 통해 쿼리를 수행하는 것보다 H카탈로그 커넥터를 활용하는 것이 종종 빠른 결과로 나타나곤 합니다. 버티카와 하둡을 연결하는 파일 및 파일 시스템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버티카의 설치 모델입니다. 리눅스의 ext4 파일 시스템 위에 버티카 전용 데이터 구조인 ROS를 활용합니다. 당연히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일 시스템만 하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일 시스템 측면에서는 속도가 느려지지만 버티카에 최적화된 파일 구조를 활용하므로 성능이 좋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플렉스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다른 웨비나를 통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파케나 오크 등이 하둡 파일 시스템에 있는 경우입니다. 파케나 오크는 메타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CSV, JSON, Avro와 같은 플랫 파일이 하둡에 있는 경우입니다. 읽기만 지원하며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느립니다. 다만 오해하시지 않아야 하는 것이 파일을 접근하고 프로세싱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비교이며 버티카를 활용하는 이상 모든 경우의 쿼리 엔진은 ANSI SQL 99를 지원하는 엔진이 100% 활용되어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성능 수치는 동일 환경에서 수행한 하둡 환경보다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순수 버티카 엔터프라이즈와 버티카 시퀄런 하둡으로 홀트넉스 위에서 오크 파일, 그리고 태즈 위에서 하이브로 오크 파일에 대해 쿼리를 수행했었을 때 성능을 비교한 장표입니다. 버티카 시퀄런 하둡을 보시면 하이브 온 태즈 대비 8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이브 온 태즈는 TPS-DS 쿼리 99개 중 단 40개만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둡 위에서 SQL을 사용할 때 하둡 위의 SQL의 엔진들이 쿼리 프로세싱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표에 나오지만 버티카는 99개 중 단 1개의 쿼리만 실패하였고 98개는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즈에서는 그 성공한 40개만의 소요 시간이 버티카가 98개 쿼리를 수행하는 시간 대비 8배가 넘게 걸렸다는 것으로 성능에서는 버티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쿼리 지원 부분에서만 다시 확인하면 버티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벤치마크 방법론인 TPS-DS 쿼리 99개 중 98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다른 하둡 SQL 엔진의 경우 상당수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TPS-DS도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다수의 실패가 솔루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표준 SQL 호환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버티카가 하둡에서 범용 SQL 엔진으로 활용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버티카와 하둡 연계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개요입니다. 오늘의 데모에서는 먼저 버티카와 하둡을 연결하고 거기에서의 데이터 관리 부분을 함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버티카와 하둡을 연결하는 데에는 H카탈로그와 lib hdfs++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할 것이고 그렇게 연결된 환경에서 H카탈로그 커넥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또한 lib hdfs++를 활용하여서 external 테이블 선언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고 하둡에서의 데이터를 적재해보는 조회를 먼저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버티카에서 하둡으로 데이터를 쓰는 방법으로 ROS 포맷으로 데이터를 쓰는 경우 그리고 export to 파케를 활용해서 하둡으로 데이터를 쓰는 경우 두 가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버티카에서 하둡과 연계하여서 ILM이라고 하는 데이터 생명 주기 관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데모는 실제적으로는 버티카 클러스터와 하둡 클러스터 다수 간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가상 환경에서 진행을 하므로 우측 그림과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 기능을 보여드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두 개의 VM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CentOS 7.3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버티카 9.1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는 홀튼웍스 배포판인 HDP 2.6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버티카와 하둡을 H카탈로그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연결을 할 때에는 버티카에서 hcat utility라는 것을 하둡 클러스터로 복사하여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이브, h카탈로그 라이브러리, 하둡 등의 라이브러리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집된 라이브러리 및 자르 파일들을 버티카의 노드로 복사하시면 버티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하둡 연결을 선언하도록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H카탈로그 커넥터를 이용한 버티카와 하둡 연결은 끝나게 됩니다. 먼저 가상 환경은 오라클 VM 버추얼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하둡 노드랑 이제 버티카 서버 두 개를 켜놓은 상태고요. 창도 이렇게 하둡 환경, 그 다음에 버티카 9.1 환경 두 개를 모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지금 하이브를 켜놓은 상태이고 여기에서 현재 하이브에서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서 이제 테이블들을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블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벤토리 팩트라는 테이블을 갖고 오늘 이제 실습을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 이제 카운트 로우 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하이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30만 개의 로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버티카에서 H카탈로그로 연결을 한 뒤에 잘 조회가 되는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라이브러리를 수집하고 복사하는 과정 자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진행을 해 놓은 상태고 그 값들을 이제 복사해 놔서 이쪽에 이제 로케이션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그 hcat utility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수집한 자르 파일들하고 라이브러리들을 여기다가 수집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버티카 SQL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이제 자바 UDX를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미 잡아놨고요. 간단하게 이제 파일 복사가 다 되어 있으므로 h카탈로그라는 스키마를 이제 이 호스트 네임을 저쪽 하둡 노드를 주고서 연결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h카탈로그에서 이제 버티카의 딕셔너리로 스키마 정보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마를 가져오는 게 완료됐고요. 이 스키마의 그러면은 테이블 리스트들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개의 테이블 앞에 이렇게 하둡 노드에서 볼 수 있었던 이 3개의 테이블이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벤토리 팩트의 카운트 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30만 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버티카 하둡을 LIB HDFS++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HDFS와 LIB HDFS++ 연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굉장히 쉽게 하둡의 설정 파일을 버티카 노드에 etc hadoop conf로 복사하시면 설정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만 마치게 되면은 바로 LIB HDFS++로 데이터를 적재하거나 익스터널 테이블을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되고 모든 경우에 성능적으로 우위를 누릴 수 있다면 LIB HDFS++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경우에 한해서 이를 활용할 수 없거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웹 HDFS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LIB HDFS++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정 파일만 복사를 하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etc 밑에 하둠 밑에 conf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코어 사이트 XML하고 HDFS 사이트 XML 두 가지가 이제 복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SQL 클라이언트 창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verify 할 수 있는지 버티카에서는 verify hadoconf 디렉토리라는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valid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시간을 좀 보기 위해서 타이밍을 켜두고, 제가 이미 그 하둡 쪽에는 동일하게 그 인벤토리 팩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external 테이블로 만들어 볼 겁니다. 단순한 이제 CSV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네, lib hdfs++로, 즉 C++로 이제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대충 343ms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었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h카탈로그로 동일하게 카운트 작업을 해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네, 약 4763ms, 거의 5초 정도, 약 10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파일 포맷을 버티카에서 읽기 위해서는 h카탈로그를 통해서 읽거나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하여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둠 내에 버티카의 전용 데이터 포맷인 로스 파일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버티카 클러스터 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버티카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보고, 그리고 또한 동일 파일 포맷에 대해서 버티카로 해당 데이터를 직접 적재하여서 이 네 가지 읽기 방법에 대해서 성능 간 비교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쿼리 조회 부분입니다. 쿼리 조회를 해보게 되면 쿼리 조회 성능 비교를 위해서 먼저 쿼리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탑 쿼리를 실행을 할 거고요. 먼저 h카탈로그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5000ms 정도 걸리는 이제 탑 쿼리입니다. 이게 익스터널 테이블에서는 한 55ms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버티카의 그 로스 파일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create 테이블 ctas로 그 익스터널 테이블을 그대로 카피를 하고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빠르게 이제 7ms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그 데이터 스토리지 티어링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긴 하여서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좀 과정만 보여드리면, 그 하드 파일에다가 이제 로스를 내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tas로 파일 하나 만들게 되고요. create location이라고 해서 하드 로케이션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하드 파일에 HDFS에 있는 로스 파일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한 630ms 정도 나옵니다. 아까 익스터널 테이블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장표에서는 그 하둡에 있는 로스 파일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일단은 단일 테이블 조회이기 때문에 단일 테이블 조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성능상의 차이가, 다량의 조인이나 이런 게 걸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하둡에 로스 파일이 있는 경우가 버티카 엔진에서 훨씬 더 쿼리 프로세싱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거고요. 또한 이제 현재 지금 실습이 되고 있는 게 가상 환경이어서, 그리고 되게 단순한 쿼리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 결과가 환경에서 나오고도 있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쓰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버티카의 로스 파일을 쓰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둡 내에 존재하는 로스 파일, 버티카의 파일을 쓰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티카에서 익스포트 파켓을 이용하여서 버티카에서 하둡 클러스터로 파켓 파일을 쓰는 방법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소요 시간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쓰기,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한번 특정 컬럼의 썸을 해보겠고요. 40734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서 결과값이 0으로 바뀌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당연히 지금 업데이트를 한 테이블은 그냥 이제 디스크에 있는 로스 파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RDBMS의 환경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둡에 있는 로스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버티카의 파일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업데이트는 문제없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실 수 있다시피 마찬가지로 하둡 로스는 업데이트가 자유롭게 되게 됩니다. 익스터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BMS의 사상상 익스터널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보통 만들어 놓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티카도 파케 같은 거를 이제 라이트 할 때에는 단순하게 업데이트 구문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export pack라는 이제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export pack에서 디렉토리를 입력하고 as select from 절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export pack로 해서 파켓 파일을 쓰게 되고요. 단순하게 업데이트로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RDBMS는 복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켓로 그냥 익스포트를 해버린 경우 데이터가 만약에 잘못 입력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놓고 나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을 하여 가지고서 파켓 파일을 방금 내린 파켓 파일의 익스터널 테이블을 선언을 해서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익스포트한 결과가 아까 원한 대로 제대로 업데이트 된 상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하둡에 있는 파일들을 업데이트 할 때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를 하듯이 업데이트문을 쳐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하둡에 있는 파일은 write once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먼저 버티카나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버티카에 적재를 해놓고 필요한 작업들을 대용량 배치로 작업을 쭉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익스포트를 해서 파케이로 하둡에 내리는 것이 하둡 파일에 대한 변경, 업데이트는 가장 알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파켓 파일에서, 그러니까 하둡 파일에서 적재했던 테이블을 업데이트 작업을 여기 로스로 했었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익스포트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켓 파일을 DB로 가져와서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하고 그걸 다시 익스포트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보여드릴 것은 버티카와 하둡 연계를 통한 데이터 생명 주기 관리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치의 데이터가 있을 때 첫 3년간의 데이터는 버티카의 클러스터 내에 디스크에 보관하게 되고 나머지 7년간 데이터는 하둡에 내리려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간략한 데모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버티카는 단순하게 정책 설정만으로 스토리지 티어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책을 설정하게 되면은 하둡 클러스터에 자동적으로 버티카의 파티션을 로스 파일 포맷 형태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테이블은 이제 파티션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버티카는 이제 파티션을 만들 때 매우 막강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파티션 클러즈에 보면은 파티션 바이 먼스 하고 데이트로 선언된 값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은 버티카가 알아서 파티셔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 다양한 구문으로 이제 파티션 정책을 설정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걸 같이 좀 보여드릴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적재를 할 거고요. 이거는 현재 이제 원래 버티컬 VM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파티션 키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이제 로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제 파티션 키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이제 파티션들이 분리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는 로케이션이 버티컬 디스크, 버티컬 데이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연결을 했었지만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하둡 로케이션을 그 HDP 데이터라는 것으로 선언을 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HDFS 밑에 유저 밑에 데이터를 이제 HDP 데이터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지 로케이션을 좀 보게 되면요. 이제 데이터 파일이 버티카 데이터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HTTP 데이터 로케이션이 라벨이 붙어서 로케이션 패스가 하둡 쪽으로도 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그 하둡 데이터 쪽에는 아무런 현재 데이터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 ILM 정책이 필요하게 되면은 파티션의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이제 이 로케이션 라벨로 옮겨라 라고 간단하게 스토리지 폴리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시작되게 되고요. 무빙 스토리지라는 태스크가 시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다시 로케이션 레이블을 보게 되면 그 오래된 파티션은 하둡 쪽으로 옮겨간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그 정책 설정만 했더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파티션이 옮겨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을 보게 되면은 그 기존의 버티카 데이터에 있던 컨테이너가 일부가 이제 하둡 쪽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웨비나에 대해서 요약 및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버티카와 하둡의 연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버티카는 폭넓은 하둡 환경을 지원하며 표준을 따르는 하둡 파일 시스템이면 연계가 가능합니다. CSV, AVRO, JSON 등의 플랫 파일에서 파케나 오크 같은 읽기 최적화 파일 포맷까지 다양하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린 것을 기반으로 이 버티카와 하둡 연계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버티카와 하둡 데이터를 동시에 조회하는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정형 데이터와 하둡으로 유입되는 데이터 간의 연계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둡에서 버티카로 연결하거나 적재하는 방법입니다. 하둡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의미를 갖게 되어 시간 내에 처리되기 위해서 고속 수행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끝으로 버티카에서 하둡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접근성이 낮아지는 데이터를 티어링하거나 하둡 환경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티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 그러면 버티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버티카는 다양한 채널에서 SNS를 수행하고 있으니 이를 팔로우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버티카와 관련하여서 방문을 원하신다 그러면 마이크로포커스 마케팅 담당인 최수진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됩니다. 금일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